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두 개의 문건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한 시대가 막 열리던 여명기에, 다른 하나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던 황혼기에 탄생했죠. 사회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선언입니다. 참 재밌는 질문이죠? 모두가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20세기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별명을 가진 문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평양선언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건 바로 시대적 배경에 있어요. 공산당 선언이 막 떠오르는 새로운 사상을 세상에 알리는, 말하자면 상승의 선언이었다면요. 평양 선언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 선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19세기 중반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유럽 전체가 혁명의 열기로 들끓던 바로 공산당 선언이 탄생했던 그 시대로 말이죠. 아마 이 문장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공산당 선언의 아주 유명한 첫 구절이죠. 당시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얼마나 새롭고 또 강력한 힘으로 여겨졌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시작해서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같은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잖아요. 선언은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있었던 프랑스 노동자 봉기의 비극적인 진업처럼 앞으로 닥칠 갈등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역사는 우리 편이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쓰인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던 그 순간입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이제 인류의 이념 대결은 끝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건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새로운 선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항복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이 횃불을 계속 들고 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분위기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하나는 역사의 필연성을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에 꿋꿋하게 이상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료에서는 한 인물을 주목하는데요. 바로 화학교사였던 니나 안드레여바입니다. 그녀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대방 정책이 소련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죠. 이건 당시 소련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77.3%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소련이 해체되기 불과 몇 달 전인 1991년 3월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무려 77.3%의 시민들이 소련 체제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결코 모두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붕괴 상황을 보면서 평양선언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답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자주성이에요. 소련의 실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주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각 나라 실정에 맞는 노선을 스스로 만들고 둘째,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넷째,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1950년대에 소련의 흐르쇼프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자기들 방식을 강요하려 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대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주성의 철학은요, 특히 북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포괄적인 국가 이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선언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위기 속에서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선언에 서명한 정당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시작할 땐 70개였는데 25년 뒤에는 300개까지 늘어났죠. 그만큼 이 저항의 메시지가 울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회주의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평양선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이나 경제 위기 같은 문제를 계속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다시 주목받게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착취 없는 사회, 진정한 평등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죠. 결국 1991년에 그 끈질긴 저항이 있었기에 1848년에 이 강력하고 희망에 찼던 외침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혁명과 붕괴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도 왜 19세기의 저 외침은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선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